성진 씨, 저를 여자로 봐주실 수 있나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말고 선자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20살 어린 남자에게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올해 58. 강남의 15층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죠.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죠. 건물주, 사모님, 준호 엄마. 그게 제 이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8세 건물주 여사와 38세 인테리어 업자 사이에 피어난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15층 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였습니다. 지하 2층에는 주차장과 창고가 있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였고 그 위로는 주거 공간이었죠. 저는 최상층에 살면서 아래층을 임대해주고 있었어요. 제 세상은 화려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와인은 한 잔에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물처럼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문자가 떴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적은데요. 친구들이랑 골프 가야 해서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넌 나를 돈주머니로만 보지. 세상 모두가 그래. 거울 앞에 섰어요. 58배 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돈으로 관리한 피부와 몸매는 팽팽했죠. 필라테스와 피부과를 일주일에 3번씩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주, 사모님, 준호 엄마일 뿐. 제 안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어요. 그 남자를 보기 전까지는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건물 1층에 사무실세를 든 인테리어 업체에서 온다는 날이었죠. 안방 드레스룸 선반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1층 라임 인테리어 강성진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졌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몸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들어와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드레스룸이 어디에? 그때 성진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성진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꺼냈고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요. 사채 정 실장. 성진이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받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받으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성진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스피커폰을 켰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강성진.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사무실 다 때려 부순다 그랬지? 성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 일 끝나면 바로. 개소리. 벌써 몇 번째야? 2억. 이자만 불어서 2억 3천이야. 몹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존심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우아하게 감상하며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끊어요. 성진이 황급히 전화를 끊자 침묵이 흘렀어요.
성진의 귓가가 빨개졌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은 걸. 강 사장, 1층 사무실 좋지? 저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근데 3개월 밀렸던데? 성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해요. 보증금? 연체료 떼면 남는 거 없을걸? 성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채 빚에 월세까지. 참 난감하시겠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짜리였죠. 이리 와요. 성진이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표를 그의 작업복 가슴 주머니에 꽂아 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죠. 생각보다 단단하네. 성진이 움찔했습니다. 사모님, 이걸로 사채업자 입 좀 막고 월세도 좀 내요. 저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대신 내가 시키는 일 해야죠. 선반 고치는 건 관둬요. 네. 바닥부터 닦아요. 손으로 직접. 성진이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건 인테리어 일이. 강 사장.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나는 당신 기술을 산 게 아니라 당신 시간을 산 거예요. 월세 못 내는 세입자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성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릎 꿇고 구석구석 닦아내요. 내 맘에 들 때까지.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사무실 지키고 싶으면 말이에요. 성진의 눈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고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방에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굵은 팔뚝에 핏줄이 섰습니다. 바닥을 닦는 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고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묘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그래, 이거지. 사무실도 빚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제 발밑에서 바닥을 닦는 그 남자를 보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성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툭 바닥으로 떨어졌죠. 저는 그 땀방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성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턱수염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내일도 와요. 성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은 차 세차도 좀 해야겠어. 아주 구석구석까지. 성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죠. 알겠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진이 공구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문으로 향했죠. 강 사장. 제가 불렀습니다. 성진이 돌아봤어요. 수표는 선불이에요. 내일 안 오면 사무실 비워야죠. 성진이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불길이 치솟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입가에 잔인하고도 설레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박선자 미쳤구나.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은. 창밖 한강을 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성진이 무릎 꿇고 바닥 닦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들썩이던 어깨, 죽지 않은 눈빛.
왜 심장이 뛰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쾌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 용돈 500만 원을 보냈어요. 나는 돈주머니야. 그게 맞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일 올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제 명령을 들을 사람이 생겼다는 거에 나는 흥미를 느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 내일은 뭘 시킬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58살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대를 열어 파운데이션을 발랐고 립스틱은 선명한 레드를 골랐어요. 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샤넬 트위드 재킷을 꺼냈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건물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처럼도 보일까요? 미쳤구나, 박선자.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화장을 지우지는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10시였죠. 문을 열자 성진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진이 들어오며 저를 힐끗받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어요. 화장한 거 봤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차 세차예요. 저는 지하 주차장 키를 던졌습니다. 성진이 받아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 세차요? 왜요? 못해요? 아닙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제 차는 벤틀리 컨티넨탈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차였죠. 성진이 차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호스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있어요. 직접 찾아서 써요. 저는 차 보닛에 기대 팔짱을 꼈습니다. 성진이 창고로 가서 호스와 세차용품을 꺼내왔어요. 물을 틀고 차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인데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후덥지근했고 성진의 이마에 금세 땀이 맺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진이 작업복 소매를 걷었어요. 건장한 팔뚝이 드러났고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선이 잡혔죠. 일하는 남자의 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이 차 보닛 위로 몸을 숙여 닿기 시작했어요. 등 근육이 움직이며 작업복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성진의 작업복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모님, 물 좀. 성진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창고에 있어요. 직접 가져와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진이 창고로 가서 생수를 들고 왔어요. 벌컥벌컥 마시더니 목덜미로 물을 흘렸습니다. 물방울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작업복 안으로 스며들었죠. 제 입술이 말랐습니다. 왜 자꾸 저 남자가 보이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성진이 다시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갔어요. 거기 물 자국 남았어요. 손가락으로 보닛을 가리켰습니다. 성진이 몸을 숙여 닦았고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성진의 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비누 냄새와 땀이 섞인 남자 냄새였죠. 이건 뭐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들며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30c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성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빨랐어요. 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모님,
성진이 낮게 불렀어요. 왜요? 너무 가까우신데요. 가까우면 어때요? 불편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갔어요. 성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성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성진이 세차를 마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또 100만 원이었죠. 이건 내일도 올 거니까요. 성진에게 수표를 건넸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성진도 느꼈는지 움찔했습니다. 내일은 뭐 하면 됩니까?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고 정리요. 먼지 많으니까 각오해요. 알겠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아직도 전류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왜 심장이 뛰는 거야? 펜트하우스로 올라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한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립스틱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나, 설마, 말도 안 됐어요. 20살 어린 남자. 제가 돈으로 부리는 사람.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땀에 젖은 작업복, 거친 숨소리, 스친 손.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부탁드려요. 읽고 지웠습니다. 나는 돈주머니야. 모두에게. 하지만 오늘은 이상했어요. 성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돈주머니? 건물주? 아니면 미쳤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58살 여자. 아무리 화장해도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날 여자로 볼 리 없어. 립스틱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온대요. 창고 정리시킬 거예요. 좁은 공간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까이 갈 수 있겠네요. 눈을 감았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땀 흘리는 모습, 거친 숨소리, 스친 손끝. 내일이 기다려진다. 3일째 오전 10시였습니다. 성진이 정확히 시간 맞춰왔어요. 오늘은 창고 정리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복도 끝 창고 문을 열자 묵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3년 동안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하는지 봐야죠. 저는 성진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쓸 건 왼쪽, 버릴 건 오른쪽으로 분류하세요. 성진이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어요. 뭐예요? 돌아보니 성진이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안 열립니다. 네. 저도 다가가 손잡이를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낡은 문이라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성진이 어깨로 문을 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 꺼내요. 관리실에 전화해요. 성진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층에 두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지하라서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정전인가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쥐, 아니겠지? 또 소리가 났고 더 가까웠습니다. 작게 신음이 나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쥐 소리 같은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쥐한테 물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쪽 구석에 계단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문 있을 거예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계단요? 네, 비상 계단 같은데. 제가 앞서갈게요. 성진이 손을 내밀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이끌며 천천히 걸었어요. 조심하세요. 계단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웠습니다. 첫 계단을 디뎠는데 발이 헛디뎠어요. 으악!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성진이 뒤에서 저를 확 잡아당겼고 제가 그의 품에 안겼어요. 사모님, 성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성진의 가슴에 제 등이 밀착됐고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대답이 겨우 나왔습니다. 성진이 저를 천천히 세워줬지만 팔을 놓지 않았어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었죠.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성진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라이터 있는지. 성진이 주머니를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이 일며 희미한 빛이 퍼졌어요. 성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성진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사모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답이 떨렸어요. 성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빨랐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위험해.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제가 올려다본 걸까요? 거리가 좁혀졌어요. 5cm, 3cm,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성진이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성진의 손이 제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고 저는 그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꺼졌어요. 다시 어둠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진의 입술이 뜨거웠고 숨결이 거칠었습니다. 박선자, 너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성진을 밀어냈어요. 성진이 뒤로 비틀거리며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없던 일로 해요, 강 사장.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착각이에요. 무서워서 그런 거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 더 차갑게 말했어요. 이해 못해요? 이건 실수예요. 없던 일이에요. 성진이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관리실 직원이었어요. 여기요. 갇혔어요. 성진이 외쳤습니다. 계단 위 문이 열리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성진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성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와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떨렸습니다. 나 미친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성진의 키스가 좋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내일 또 봐야 합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 용돈 미리 부탁드려요. 읽고 지웠습니다. 입술을 또 만졌어요. 성진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10시가 다 돼가는데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올지도 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만두려나. 10시 1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들어와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진이 들어오며 저를 슬쩍 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서재책 정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앞에 선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높이 순으로 정리하세요. 꼼꼼하게요. 네. 성진이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책상에 앉아 지켜봤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성진이 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꽂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사모님, 성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제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없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강 사장,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이나 하세요. 떠들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책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왜 심장이 뛰는 거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진이 작업을 마쳤어요.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100만 원짜리였죠. 성진에게 건넸는데 손이 스쳤어요. 전류가 흘렀습니다. 성진도 움찔했어요. 내일도 와요. 네. 성진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 뭐예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뭔데요? 사모님은 후회하세요? 어제 일을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마요. 그럼 후회 안 하시는 거네요. 성진이 저를 봤어요. 저도 안 해요. 후회. 강 사장, 내일 뵙겠습니다. 성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솔직히 몰랐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성진의 입술이 떠올랐고 품에 안겼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미쳤어, 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네. 엄마, 용돈 좀 더 보내주세요. 얼마? 1,000만 원만요. 알았어. 끊고 송금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나 돈주머니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성진은 달랐습니다. 돈 받으면서도 미안해하는 눈빛이었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이번엔 목소리가 덜 차가웠어요. 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하면 됩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치 좀 바꿔요. 네. 성진이 소파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땀이 맺혔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은 팔뚝에 근육이 잡혔어요. 또 보고 있네.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될까요? 성진이 물었어요. 조금 더 왼쪽으로요. 네. 성진이 다시 옮겼습니다. 이제 됐어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엌에 있어요. 직접 가져와요. 감사합니다. 성진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왜요? 앉아도 될까요? 잠깐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세요. 성진이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네. 외로우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성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요. 그게 당신이 할 말이에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됐어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쓸데없는 말할 거면 가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일 다 끝났으면 가라고요. 성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수표는 테이블에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성진이 수표를 챙겨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사모님, 뭐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와요. 감사합니다. 성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펜트하우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왜 저런 말을 했지? 외롭다고, 저도 외롭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여자가 보였어요. 미쳤구나, 박선자.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취하지 않았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모님을 여자로 봐요.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송금 감사합니다. 읽고 지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지? 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묻던 목소리, 외로우냐던 질문. 나도 외로워요.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진이 옮겨놓은 소파를 봤어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만졌습니다. 미쳤어. 정말.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외로웠어요. 오늘따라 더 외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보겠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진은 매일 왔고 저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진이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거실 조명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뭐지?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강 사장, 조명이 안 들어와요. 올라와서 좀 봐요.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10분 후 성진이 공구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거실 조명이요. 성진이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배선이 헐거워진 것 같습니다. 금방 고치겠습니다. 작업하는 성진을 봤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저 남자, 자꾸 눈이 가네. 15분쯤 지나자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다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성진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나가려는 그를 보니 아쉬웠어요. 강 사장. 네. 와인이나 한잔 하고 가요. 내가 왜 이러지? 괜찮습니까? 빨리 앉으라고요. 툭툭 내뱉었지만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와인을 따랐어요. 건배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번에 외롭냐고 물어봤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사실 외로워요. 정말로요. 와인을 마셨어요. 남편 죽고 3년 동안 아무도 절 안 봤어요. 여자로는요. 사모님, 듣기만 하고 와인이나 마셔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성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실패자, 빚쟁이. 그런데 사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성진이 저를 봤어요. 처음엔 차가우셨지만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마시기나 해요. 와인을 계속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왜요? 제가 고백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요? 사모님 좋아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상관없습니다. 미쳤네. 이 남자도 그냥 박선자라는 여자가 좋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요. 툭 내뱉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성진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도 저를 싫어하지 않으시죠? 그런 거 묻지 마요. 고개를 돌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58배. 20 어린 남자라니. 사모님, 왜요? 안 와도 될까요? 안 돼, 박선자. 정신 차려.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모님,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달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침대에 눕혔고 제 옆에 누웠어요. 사모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얼굴을 돌렸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58과 38. 미친 나이지만 좋았습니다. 성진이 키스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그의 힘은 정말 대단했고 이래서 젊은 남자를 만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성진이 옆에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이야.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어요. 성진이 눈을 떴습니다. 사모님, 잘 잤어요? 성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툭 내뱉었지만 미소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에 와인 한 잔을 먹고 외로움을 달래던 내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렵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진은 매일 왔고 저는 행복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툭툭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설렜습니다. 사모님, 커피 드릴까요? 그러세요. 그날 오후였어요. 성진과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갑자기 왜? 준호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멈췄어요. 거실에 성진이 서 있었으니까요. 또 이 남자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수리 좀 부탁했어. 거짓말 마세요. 1층 사람들 다 알아요. 엄마가 매일 남자 불러들인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 주인이 저러면 어떡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준호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 나이가 몇인데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죠. 이 건물 제 재산이기도 해요. 준호가 성진을 노려봤어요. 나가보시죠. 더러운 빚쟁이가. 뭐라고 했어?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비키세요. 저 남자가 뭔지 알아요? 2억 빚에 쪼들리는. 닥쳐. 손이 올라가 준호 뺨을 때렸어요. 짝! 준호가 뺨을 만지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치셨네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20이나 어린 빚쟁이한테 넘어가시다니. 돈 노리는 것 뻔한데요. 나가. 안 나가요. 이 건물 절반은 제 겁니다. 준호가 성진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얼마 받았어요? 아니면 건물 노리는 거예요? 성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나이든 과부한테 잘 보여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준호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 용돈 다 끊을 거야. 준호가 저를 봤어요. 좋아요. 하지만 엄마.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남자랑 계속 만나시면 건물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건물주가 빚쟁이랑 놀아난다고요. 내가 감히. 해보세요. 그럼 이 건물 망신이 어떻게 되는지. 준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성진이 다가왔어요. 가요. 네. 강 사장 가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모님, 저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소리쳤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성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지 마요. 사모님, 제발 가요. 성진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 잘하세요. 저 남자인지 아님 저인지 선택하세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성진, 미안해. 하지만 보고 싶어. 밤이 깊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봤어요. 성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편하시다면 이대로 안 뵙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안 돼. 보내면 안 돼. 하지만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3시였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망가진 얼굴이 보였어요. 박선자, 넌 또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사랑이었나? 핸드폰을 또 봤습니다. 성진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보고 싶어. 너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진은 오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미쳤어, 박선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강 사장, 올라와요. 네,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요. 말은 차갑게 내뱉었지만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진이 서 있었어요. 사모님, 말없이 그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사모님?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꽉 안았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상관없어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봤습니다. 건물도 아들도 다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저는 눈물이 났고 성진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간절했어요. 방으로 가요.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성진이 저를 침대에 눕히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키스했고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고 편안해졌어요. 58배.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 달이 높아졌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거듭될수록 깊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여자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성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사모님, 쉬셔야죠. 싫어요. 성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키스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총 5번의 사랑을 하고 새벽 3시가 되자 몸이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성진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행복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요? 사랑합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요.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어요. 성진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반대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봤습니다. 평생 아들 위에 살았어요. 남편 위해서도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제는 나 위에 살고 싶어요. 강 사장이. 좋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이나 어리지만 빚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진이 저를 꽉 안았어요. 아침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성진이 옷을 입으려 하자 붙잡았어요. 어디 가요? 사무실 가야죠. 오늘은 쉬어요.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빨리 누워요. 성진이 웃으며 다시 누웠어요. 네, 사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사모님, 응?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 놓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성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직도 저 남자 만나요? 건물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성진이 문자를 받습니다. 사모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안 돼요. 꽉 붙잡았어요. 준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요. 차갑게 내뱉었지만 떨렸습니다. 놓을 수 없어. 이 사람. 성진이 저를 안았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곁에 있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진과 함께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진이 커피를 내려줬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가 파스타 만들까요? 그러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한 일상이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성진이 잠든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들 준호, 잘 지내고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 3개월째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잘한 걸까? 성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좋아. 이 남자.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복한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며칠 후였어요. 성진이 눈치챘습니다. 사모님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마음은 들켰어요. 아드님,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성진이 저를 안았어요. 사모님,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뭐라고요? 사모님이 괴로워하시는 게 저 때문 아닙니까? 꽉 붙잡았습니다. 강 사장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성진 씨 없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안 돼. 성진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미안해. 하지만 성진 없이는 못 살아. 이틀 후였습니다. 건물 1층에서 주민 한 명과 마주쳤어요. 건물주님, 요즘 젊은 남자랑 사신다면서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래요? 쯧쯧.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성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셨죠? 성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힘드시면 저 정말 떠나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모님이 괴로워하시는데 괜찮아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봤습니다. 괴롭긴 해요.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눈물이 흘렀어요. 건물 사람들 수군거리는 것도 아파요. 하지만요. 강 사장 없는 게 더 괴로워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고통도 행복도 다 안고 갈 거예요. 성진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아프지만 행복해.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준호는 연락이 없었고 건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성진과 함께였습니다. 강 사장 택한 건 후회 안 해요. 사모님, 이렇게 괴롭지만 행복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산 거니까요. 성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성진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고통도 안고 행복도 안고 살아갈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8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도 잃었고 주변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밤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요. 성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고통스럽지만 행복합니다. 외롭지만 따뜻해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완벽하지 않고 아프기도 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